내 아들 같은 죽음이 또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김용균법을 통과시켜달라는 어머니 김미숙 씨의 호소대로 김용균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 씨 어머니는 어젯밤 본회의 때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가결이 선포되는 순간에는 의원석을 향해 허리를 숙이고 감사 인사까지 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에는 김용균 씨 어머니와 유족이 회의 시작부터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용균아, 다음에 엄마가 너한테 갈 때는 조금 너한테 덜 미안할 것 같아. 또 엄마 조금이라도 봐줘. 네, 그럼 김용균법이 없던 일터와 있는 일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곽승규 기자가 그 의미 그리고 이 법의 한계는 없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1273명, 1980년 한 해에만 숨진 노동자의 수입니다.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없이 산업화에만 속도를 내던 시절, 노동자들의 잇단 사망에 1981년에야 처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은 달라진 게 없었고 온도계 안에 수은을 넣던 일을 하던 15살 문송면 군이 수은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합성 섬유공장 원진 레이온에서도 노동자 수백 명이 이황화탄소에 중독돼 숨졌습니다. 1990년 한 차례 법이 개정된 건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밑바탕이 됐습니다. 또다시 흐른 30여 년의 시간. 정치권은 24살의 젊은 하청 노동자가 숨지고 나서야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 바뀐 새로운 산안법은 보호를 받는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택배 기사와 배달 노동자 등 그동안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까지 산재 보호 대상에 편입한 겁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의 책임도 보다 강화됐습니다. 지난 8월 대전 CJ 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일어난 대학생 일용직 노동자 감전 사고의 경우 원청인 CJ 대한통운에는 하청업체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과태료만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서 앞으로는 원청 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증가할 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한번 사고가 나면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 화학물질에 대한 정부의 관리도 강화됐습니다. 반면 한계도 명확합니다. 위험성이 높은 업무의 도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되는 업무가 많지 않습니다. 2년 전 구의역에서 숨진 김 군이 하던 스크린도어 수리 정비 업무나 김용균 씨가 맡아온 발전소 정비 업무는 모두 위험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청 노동자가 업무를 맡은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겁니다. 또한 사망사고 발생 시 기업주 처벌의 하한형을 정하지 않아 지금처럼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MBC 뉴스 곽승규입니다.